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의와 이제 과세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납세 절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죠? 별장. 좀 특이하죠? 별장. 자, 별장은 왜 여기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시는 분들은 저번 달이죠. 네, 12월 달에 우리가 납부하셨을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좀 특이합니다. 원칙이 이제 고지 납부예요. 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세목이다. 납세 절차만큼은 좀 이렇게 하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별로 제가 순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목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취등록세, 재산세 말씀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먼저 강의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순으로 여러분께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강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의와 이제 과세 대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마지막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납세 절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뭐냐, 정의보다는 사실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좀 비교를 하시면 좋겠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네, 종부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이제 지방세죠. 지방세. 지방세에 귀속되는 세목이고, 종부세는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네, 국세. 그래서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재산세는 시군 구에 가서 이제 우리가 문의를 하셔야 되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여러분 해당 주소지지 않습니까? 해당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했다. 그러면 재산세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종부세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재산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5가지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네, 항공기, 이렇게 5가지죠. 열거주의. 5가지를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종부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토지하고 주택만 여기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말이죠. 가볍게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는 말이죠. 고액이죠. 고액. 네. 재산세는 무조건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입니다. 내가 고액의 토지, 고액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보유세니까 보유했을 때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이거는 이제 재산세죠.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 재산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로 국세 말씀드렸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법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냥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종합 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이 됐죠. 네, 2005년에 도입된 국세로서 보유 과세이다. 네, 그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더불어 수익 세적 응익 과세이고 보유 재산 가치에 따라 응능 부담하는 응능 과세이며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네, 인세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물세죠, 물세. 예. 이게 인세는 사람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고, 물세는 뭡니까? 물건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이제 공부하실 건데요. 종합소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인세죠. 부부별로 소득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실 때 부부 합산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대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죠. 그게 바로 인세입니다. 인세. 네, 인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두 가지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과세 대상이죠. 우리가 재산세, 토지 납세를 할 때 토지를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었죠. 3가지로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은 뭐였죠? 분리과세 대상은 세율이 아주 낮은 거, 그죠? 농지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은 또 뭐였죠? 고율로 적용되는 항목, 그거를 분리과세로 띄어서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말이죠, 토지 중에 재산세처럼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분리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토지가 A,
B, 네, C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요. 하나는 개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고, C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어떻게 냈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냈었죠? 근데 종부세는 어떻게 낸다는 얘기입니까? 종부세는 A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분리과세형 대상 토지는 제외하고 B 개별합산 토지, C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과세 대상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합산했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종부세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네, 이거 하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죠. 네, 주택.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토지와 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어떤 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느냐, 그죠? 제외 대상이죠. 종부세가 해당이 안 되는 주택도 있겠죠. 토지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분리과세 대상은 해당이 안 됐으니까. 어떤 게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사업 목적 주택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 주택. 네.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지었어요. 이런 거는 주택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겁니다. 임대 목적으로,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어떤 그런 주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말이죠. 저기 미분양 주택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 목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거죠. 그죠? 네, 보유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신 이제 수분양자,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수분양자라고 그러죠. 그 수분양자는 이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어떻습니까? 기숙사도 주택이죠. 주택의 넓은 범위로 보면은 기숙사도 주택인데 기숙사를 우리가 신축 행위를 한 목적이 뭐죠? 기숙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건 아니죠. 직원들, 근로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기숙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기숙사도 제외한다. 그리고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집이 있죠. 아파트에 가면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어떻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 주택이죠. 준공공시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주택을 이런 거죠.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제 갑이 말이죠.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A, B, C 이런 식으로. 자, 갑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A 아파트는 가정용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고 B는 이제 거주 목적이고요. C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줬습니다. 전월세를 줬어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보니까 A, B, C 똑같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A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A 아파트는. 그리고 B, C 두 개 아파트를 보니까 일정한 요건이 이게 충족이 됐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B, C 아파트를 합산했더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미만이야. 과세 표준 이하야. 그럴 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죠. 이 별장. 좀 특이하죠? 별장. 자, 별장은 왜 여기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별장이 있을 정도면, 재산이 많다는 거죠? 자산이 많다는 건데, 왜, 그 별장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재산세 공부해 보셨죠? 재산세. 재산세에서 별장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별장은 고율 과세 대상이죠. 고율 과세 대상. 그래서 세율이 4%였습니다. 재산세에서 4%.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세에서 거의 최고 세율이에요. 4%면. 그렇죠? 그래서 별장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 낼 때 세금 많이 냈어. 4%씩이나 세율을 적용해서 많이 냈으니까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별장은 제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A, B, C 값이 주택을 보유했는데 A는 어린이집 아파트고 B는 거주용 아파트고 C가 별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C가 별장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값의 종부세를 산정하는 주택의 산정수는 A 제외죠? A 제외. B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제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 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장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종합 부동산세 첫 번째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강 때 토지,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